솔이 무슨 뜻입니까? SOL. 솔루션의 그 솔. 아, 솔루션.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솔담배 피우셨었는데. 신한자산운용, 솔 ETF의 김영롱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다 나갔을 겁니다.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솔. 아무튼 네, 신한자산운용이 솔이라는 점은 확실히 각인은 됐을 것 같네요. 쏠쏠합니다. 이번에는 사실 이제 지구는 좁다. 우주로 가자. 맞아요. 저도 우주 관련된 투자하는 시대가 올까 싶었는데 이제 진짜 많이들 관심 가지세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약간 그 결도 그 결이지만 언젠간 우주에 하겠지. 근데 그게 언제 수익화가 될까? 라는 걱정이 좀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 투자하는 거니까 어찌됐든. 그렇죠.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나 실제 매출이 잡히고 있는 데다가 이제 타겟팅되는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이 나오다 보니까 이 업계에서도 관련 ETF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고 있고 미국에서도 과거만큼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쓰죠. 많이 쓰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업체들이 투자금이 됐든 아니면 실제 수익화를 위해서 집행하는 자본금이 됐든 지간에 지금은 천문학적인 액수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산업 자체로만 봤을 때는 아직은 초기 국면인 거잖아요. 근데 우주 산업 특성상 그 유동성의 액수를 보면 진짜 천문학적인 숫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초기 국면이라 하더라도 투자로 봤을 때는 꽤 큰 시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예전에는 왜 우리가 나사라고 알고 있는 미 항공우주 중심으로 했었는데 이제 그게 민간 시장으로 커져가고 있고 또 미국 우주군인가요? 예산도 또 많이 또 늘려가는 추세고. 맞아요. 미국에서도 사실 나사와 관련된 예산은 되게 플랫해요. 오히려 좀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 자리를 채우고 그리고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것이 결국 민간 기업 베이스로 하는 뉴스페이스거든요. 물론 정부 정책도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발사나 환경과 관련돼서 미국 정부에서도 규제 완화를 대폭적으로 하고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지금 달 탐사 관련해서도 중국이랑 속도전 벌이고 있거든요. 아르테미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정부 주도의 올드 스페이스가 아니라 이제 민간 기업 중심의 뉴 스페이스에 집중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에 맞춤형 ETF들이나 투자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결과적으로 이제 스페이스 X가 될 텐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자본금도 이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고 이걸 수익화까지 시키다 보니까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에 글로벌 우주 경제가 1조 8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70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가 2,500조가 좀 안 되거든요. 이 산업 하나로 국가가 하나 세워지는 거죠. 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수익성이잖아요. 그게 돈이 됩니까? 그러니까 막 투자금만 받는 건지 결국에는 투자를 받았으면 기업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단계까지는 그러면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둘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드릴 수 있는 게 위성인터넷 스타링크예요.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에 가입자가 8배가 증가하면서 지금 900만 명을 가입자 넘어선 상태인데 올해에만 30조 원? 매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수익화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우리가 데이터 센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전력 부족 문제도 있고 냉각시키려면 또 전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부지도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확장성에 대한 제한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 얘기가 나오는 게 우주 데이터 센터잖아요. 이런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쪽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여러 빅테크 업체들이 이미 투자를 하고 있고 자본금을 쏟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쪽으로도 수익화가 금세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우주 산업 한다고 하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IT 분야에서 뭔가 확장성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 경우의 수가 더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예를 들어드리자면 제약 분야에서도 이 우주 산업이 속할 수가 있거든요. 우주 가서 약을 만듭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런 미세 중력 환경에서는 똑같은 원재료를 가지고 약품을 10배 더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그리고 단백질 결합 같은 경우에도 훨씬 용이해서 이 부분은 이미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연구 개발까지 이루어진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IT나 일부 항공업종만 우주 산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부터 더 확장성 있게 산업을 늘려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쏘아 올리는 것, 또 위성 정도가 아니라
파생될 수 있는 산업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우주만큼이나. 네. 이제 시작인 거죠. 그러면은 2026년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좀 달라지는 것도 있을까요? 그러면 사실 왜 하필 지금이냐? 초대형 이벤트이자 모멘텀들이 좀 2026년에 있는데 이거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 6월에 상장 예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기업 가치를 한 1조 5천억 달러에서 1조 7,500억 정도, 억 달러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스페이스X에서 목표 시장 가치를 2조 달러 또 불렀다는. 머스크 부르는 값입니까? 그냥 자기 마음입니까?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다시 한번 회자가 되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어마어마한 규모, 지금 역대급 상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비단 이런 자본금이 스페이스 X로만 가는 게 아니라 결국 여기서 조달된 자본이 미국 우주산업 전체로 이제 흘러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네.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큰 거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4월 21일에 그 솔 미국 우주항공 탑10 ETF가 상장하는데 네. 저희들도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많은 비중을 좀 여기에 싣고 편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아직은 담을 수는 없지만 솔 미국 우주항공 탑10 요 ETF를 통해서 담을 수 있는 거는 마련해 놨다라는 거예요? 예, 그 지수 방법론으로 특별 편입 같은 경우에 상장 후 1영업일에 편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을 해 놨거든요. 그때 시장 상황이나 밸류에 따라서 시기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편입 예정입니다. 또 요즘에 보니까 우주항공 관련 ETF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우주항공 관련 많이 나오죠. 그리고 어떤 조금 더 세밀하게 타겟팅된 미국 기업들을 타겟팅된 ETF들도 속속 나오고 있죠.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우주산업 성장하는데 나는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ETF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 우주항공 관련한 ETF든 아니면 투자 상품들을 보면 우주항공 섹터도 물론 있었는데 네. 꽤 많은 비중을 방산 쪽 기업들이 가져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이해가 되는 게 겹치는 게 있으니까. 겹치는 것도 있고 우주산업은 그때까지는 수익화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떤 국가 수주 베이스 산업이기 그렇죠. 때문에 매해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은 나온다. 이게 하나의 장점이기도 하고 안정적인 부분이었죠. 네. 그런데 이게 또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국가 예산이라는 게 한정적이고 지금 산업 전반으로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주도의 올드스페이스보다는 민간기업 주도의 뉴스페이스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주 데이터 센터랄지 위성인터넷, 재사용 발사체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뉴스페이스에 투자하는 것이 지금의 산업 성장, 시장의 성장성을 반영하기에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투자 상품도 조금 더 이런 뉴스페이스 기업에 타겟팅된 ETF가 지금으로선 적절하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올드 스페이스, 뉴 스페이스. 네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친절하게 좀 구분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계속 했는데. 지금까지 올드 스페이스라고 한다면 정부 주도의 스페이스 1.0, 2.0 시대였습니다. 정부 주도. 네, 저는 아직 젊어서 모르겠지만 선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소련이 저도 젊습니다. 달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울 때. 그러니까 옛날 영화는요. 네. 다 우주 비행사 나오잖아요. 다 나사였어요. 여기 패치가. 그렇죠. 다. 맞아요. 그 브루스 윌리스 형님이 날라오는 그 해성에다 뚫고 이렇게 핵미사일 장착할 때도 나사였어요. 아마겟돈. 그런 거 있잖아요. 딥임팩트 이런 영화 보면. 네. 근데 이제는 그게 다 지금 만약에 영화를 만든다면 스페이스X 달고 나오겠지. 맞아요. 이런 것처럼. 이게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 주도냐 민간 주도냐에 따라서 올드와 뉴스페이스를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고, 앞에서도 얘기를 드리긴 했었는데 사실 어떤 기관이 유지가 되려면 예산이 뒷받침돼 줘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죠. 네, 그런데 정부 주도한 특히 나사 예산은 한계가 있으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를 그대로 민간 기업들이 가져가는 거죠. 그것도 영화에 많이 나왔는데. 어떤 거요? 나사의 예산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왜 인터스텔라 이런 거 보면은 나사가 비밀리에 우주로 가는 거 비밀리에 막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는데 누가 정부 내 세금 들어서 우주 산업에 투자하겠냐, 이런 얘기들 인터스텔라에 많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간으로 넘어갔고 그게 곧 뉴스페이스라는 거고. 그리고 사실 민간 기업으로 넘어오는 것이 수익화를 시키고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는 데 훨씬 유리하긴 합니다. 기업들은 또 이윤 창출을 하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목숨 걸고 하니까.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거는 솔 미국 우주항공 탑10. 이것도 우리 별칭 이벤트 한번 해야겠다. 여러분 이름을 좀 지어주십시오. 왜냐면 요즘 ETF들이 너무 길다 보니까 미국은 티커잖아요. 솔 미국 우주항공
뭐가 있을까요? 탑10 ETF, 미우항, 미우탑, 미우새? 새는 근데 없나요? 미우항 정도로 하면 아마 미우탑. 비슷한 ETF가 꽤 많지. 많을 겁니다. 그럼 또 소울이 또 들어가야 돼. 요거는 여러분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시원하게 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네. 이렇게 그 네이밍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어떤 차별화된 부분을 한번 말씀을 알려주세요. 드리면 일단 소울이라는 거 차별화 하나. 네. 미국 우주항공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냐 미국이냐 이렇게 나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우주항공은 거의 이제는 하나의 명사처럼 사용되는 거니까 크게 차별점은 없는데 네네네. 다만 저희 ETF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압축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과 뉴스페이스의 연관성을 이제 계속 분석을 해서 딱 10종목으로 압축된 포트폴리오 가져가게 되는 거고 그 기업들에 대해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탑1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상품들과는 좀 차별화된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뉴스페이스 안에서도 사실 종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나는 뉴스페이스에 투자할 거야. 그래서 정말 지구 밖에서 일어나는 뭔가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서 ETF를 매매했는데 그 안에 있는 구성 종목 기업들의 영위하는 사업을 봤더니 물론 우주 산업도 있는데 UAM 같은 미래 모빌리티가 있거나 테크가 네. 있거나 하면 이게 내 생각과는 또 다르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솔 미국 우주항공 탑10 ETF는 순수하게 우주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막 우주복 입고 로켓 발사하고 그래서 우주 데이터 센터 그런 모멘텀들이나 산업의 성장성을 조금 더 잘 반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수하게 미국 우주항공, 네. 그것도 상위 탑10. 그럼 네. 어떤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저희 지금으로서 구성 종목 잠깐 보시면 민간 발사 서비스 대장 중에 로켓랩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스타링크와 함께 어떤 위성통신 분야에서 역시 핵심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AST 스페이스 모바일을 각각 20% 넘게 구성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에코스타가 지금 스페이스X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면 스페이스X가 상장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지분 가치에 또 대한 올라가면. 다시 한번 부각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플래닛랩스 같은 경우에는 위성 데이터 대장주인데 여기는 구글하고 엔비디아와 이미 우주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저희도 화면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10개, 네. 딱 탑10을 그렇습니다. 투자하는 그런 ETF라는 거고요.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는데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에서는 물론 구성 종목들의 비중을 균등하게도 가져갈 수 있지만 오히려 대장주에 조금 더 비중을 싣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그 산업의 성장성을 반영하고 영위하는 데는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포트를 보시면 이런 선택과 집중 전략을 채택을 한 겁니다. 요거는 4월 21일 네, ETF가 상장이에요. 이 그렇습니다. 또 유튜브 특성상 이 영상을 아주 나중에 보실 수도 있을 텐데 네, 4월 21일 지나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이게 상장되어 있을 거고요. 네. 솔 미국 우주항공 탑10 ETF. 마지막으로 강조해 주실 게 있다면?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사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 AI나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돈이 된다라는 걸 이제 체감을 하고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산업이자 비즈니스의 한 거대한 축으로 이제 우주 산업이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초입 국면에서 내가 이 산업과 함께 같이 크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신다면 저희 솔 미국 우주항공 탑10 ETF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남기셨나요? 약칭 정하셨나요? 이거 저도 지금 고민이에요. 저도 좀 떠오르질 않아가지고. 네. 근데 또 그 댓글 보면은 네. 참신한 게 많이 올라옵니다. 맞아요. 신기합니다. 그거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네. 그래서 솔 미국 우주항공 탑10 아니 ETF. 지금 정작 선배가 네. 단 한 번도 보아야 돼. 이 이름을 뭐니 한 번에 쭉 말씀을 못 하세요. 솔 미국 우주항공 탑10 ETF. 아,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5번 하다 보니까 외웠습니다. 그 약칭도 여러분이 좀 적어주시고요. 또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립니다. 신한자산운용 솔 ETF 마케팅팀의 김영롱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